자, 이렇게 윗실과 밑실이 준비되셨으면 이제 얘를 직선받기를 한번 해볼게요. 현재 상태에서는 노루발이라고 불리는 얘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인데, 이때는 이게 원단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요. 노루발을 내려야만 박음질을 할 수 있거든요. 오른쪽에 보시면 제 손 위치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으시면 여기 손잡이가 하나 있어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레버가 있어요. 얘를 노루발 올린 레버라고 부르는데요. 이 노루발 레버를 잡고 바닥으로 천천히 내려주세요. 자, 이제 박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어요. 아래쪽에, 미싱 아래쪽에 페달이 준비되어 있으실 건데, 편안하게 내가 밟을 수 있는 각도로 찾아와서 편안하게 발을 올려놓으시고요. 이제 얘를 한번 밟아볼게요. 지금 현재는 가장 낮은 속도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천천히 지금 진행이 되죠. 이렇게 바늘땀이 진행이 되고요. 속도를 좀 올려볼까요? 이렇게 속도를 올리면 속도가 이렇게 좀 더 빨라지게 돼요. 초보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레버가 있으시면 좀 덜 무섭기 때문에 사용하시기에 좀 더 좋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직선받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박은 모습을 보고 싶다 하실 때는 바늘을 우선 꽂아 주셔야 되는데요. 바늘을 꽂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전반부에 나와 있는 바늘 꽂기 기능을 사용해 볼게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늘이 꽂혀지게 되고, 노루발을 이렇게 들어 올린 다음에 그대로 원단을 돌려서 뒤를 보시면 내가 이렇게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상태는 노루발 미싱을 켜자마자 바로 밟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땀의 모양이 형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원단을 위치해 주시고 노루발을 다시 내려 볼게요. 자, 이제는 땀 길이, 한 땀의 길이를 조금 길게 늘려 볼 건데요.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5.0, 이 모델은 5.0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다이얼 숫자를 올린 다음에 다시 한번 밟아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미싱을 제가 이렇게 끝내서 보여드리면, 여기가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의 길이가 짧은 것과 긴 게 지금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쪽 왼쪽은 기본 땀 길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맣게 땀 길이가 생기는 반면, 오른쪽은 땀 길이를 길게 늘린 상태이기 때문에 한 땀의 길이가 이렇게 길어져 있는 상태가 돼요. 이 땀의 길이를 최대치로 늘리거나 기본값을 쓰거나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땀 길이 늘리는 방법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밑실을 끼우고 났을 때는 실이 한 가닥, 윗실만 보이는 상태가 되지만 미싱을 한번 사용하고 나면 이렇게 두 가닥이 생기게 되는데, 미싱을 하실 땐 이 두 가닥을 여기 있는 노루발 사이 공간, 이 틈으로 실을 이렇게 끼워 주셔서 나란히 뒤쪽으로 보내주시면 이게 실의 준비 상태가 돼요. 노루발이 들려있는 상태니까 원단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자,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다른 바늘 꽂기 기능을 한번 해볼게요. 전반부에 있는 이 바늘 꽂기 기능은 거리가 멀 때는 조금 사용하실 때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싱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폴리를 사용해서 얘를 한번 바늘을 꽂아 볼게요. 폴리는 주로 앉아 계신 방향으로 당기면서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당겨주시면 바늘이 뒤로 밀면 올라가고 앞으로 당기면 바늘이 내려와요. 바늘이 내려오게 되면 내가 여기 바늘을 꽂으려고 하는 위치랑 맞추기가 좀 더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바늘을 원단과 점점 가까이 붙여서 내가 위치하려고 하는 바늘 포인트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위치가 맞았다고 생각될 때는 노루발을 내려주신 다음에 바늘을 더 내려보세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바늘 위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원단을 노루발을 살짝 들어서 위치를 조금 조정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왔다고 생각되실 땐 폴리를 더 앞쪽으로 돌려서 얘를 바늘을 꽂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박음질의 준비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3-4땀 정도 한번 밟아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땀을 3땀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미싱에서는 이렇게만 두면 원단 끝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묶어 볼게요. 전반부에 되돌아받기 버튼이라고 해서 회전하는 모양의 다이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주면, 한번 누르면 거꾸로 미싱이 되돌아서 박아지게 되는데,
얘를 되돌아받기 기능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묶어주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요. 이렇게 시작까지 제가 다시 되돌아왔거든요. 이렇게 되돌아서 묶어주신 다음에 이제 다시 페달을 밟아서 이 갈색 선을 따라서 박음질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부터는 선을 따라서 박으려고 하는 노력을 조금 해주시면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해서 박아주시면 되고, 더 세게 밟으면 속도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직선 박기를 해주시면 되고, 이 직선을 꼭 한 번에 다 박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저처럼 잠깐 멈췄다가 또 다시 박음질을 해서 정확도가 좀 더 중요하니까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직선 박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갈색 선을 따라 박아 오시다가 이쪽 옆에 있는 나란한 이 직선 바퀴로 넘어가는 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페달을 밟아서 오시다가, 자,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끝까지 얘를 발로 밟아서 오지 마시고 갈색 선에서 조금 못 왔을 상황에서 멈춘 다음에 다시 한번 오른쪽에 있는 이 풀리를 사용해 볼 거예요. 얘를 제가 이제 당겨 볼게요. 자, 이렇게 당기면 원단이 뒤로 움직이게 돼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바늘 위치를, 포인트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되는데, 제가 지금 아직 바늘을 꽂지 않았거든요. 이 갈색 선에 다시 맞춰보는 거예요. 시작할 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원단을 살짝 노루발을 들어주신 상태에서 코너점을 정확하게 찾아서 원단을 조금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갈색 선 코너에다가 바늘 위치를 맞춰주신 다음에 다시 노루발을 내려요. 그 다음에 바늘을 꽂아두고 꽂으신 상태에서 노루발을 들어서 이 박을선이 내 앞으로 오도록 회전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90도 모양으로 꺾이게 돼요. 다시 노루발을 내리고 아까 하셨던 것처럼 발로 얘를 밟아 나가면 이 뒤쪽은 이렇게 90도 모양으로 라인이 생기는 거죠. 여기 보이시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박아 오다가 코너에 가까워져 오면 이 폴리를 돌려서 바늘땀을 만들어주고, 바늘땀이 지나가려고 할 때 노루발을 들어서 위치를 맞춰줘요. 그 다음에 바늘을 꽂아두신 상태에서 노루발을 들고 내가 박을 선이 내 앞으로 오게 돌려주시면 90도 꺾기를 하실 수 있어요. 요게 직선 박는 것에 대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다 박아 오셨으면 또 끝을 낼 때에도 선이 지나가지 않도록 이 폴리를 돌려서 위치점을 한번 잡으신 다음에 끝을 낼 때도 되돌아서 한번 박아 볼 거예요. 자, 이 되돌아받기 버튼을 한번 누르면 한번 거꾸로 가는데요. 미싱마다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페달을 밟으신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 계속 쭉 이렇게 거꾸로 가는 기능이 있기도 해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튼튼하게 난 더 하고 싶다 할 땐 다시 앞으로 밟아서 더 튼튼하게 묶어주시면 돼요. 이 묶어주기 기능은 길게 가고 많이 왔다 갔다 할수록 튼튼하게 묶어지긴 하지만 이 시작 포인트가 또는 끝점이 여기가 실이 굵어지면서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왔다 갔다는 보통 2번 내지 3번 정도 해주시면 돼요. 한 번 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이 정도 간격과 길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싱을 다 하시고 나서 이제 끝을 내실 땐 바늘에서 실이 한 10cm 정도 이렇게 거리가 떨어지게 두시고요. 실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두 가닥을 동시에 이렇게 자르셔도 되고, 자, 이렇게 실을 바짝 당기신 상태에서 아래쪽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실이 이렇게 끊어지고, 그러면 이 되돌아받기를 한 부분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에 뒤쪽도 뒤집어서 실을 살짝 당기신 상태에서 이렇게 실을 잘라주시면 돼요. 실을 이렇게 바늘에서 10cm 정도 남기는 이유는 바늘을 꽂다가 바늘에서 실이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이를 좀 남겨두고 실을 자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곡선받기를 한번 해볼게요. 곡선받기도 바늘 위치를 꽂는 건 똑같아요. 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폴리를 돌려서 바늘 위치를 내가 받고자 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꽂을게요. 이렇게 꽂아주신 다음에 노루발을 살며시 내려주시면 돼요. 자,
이 곡선 바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직선 바퀴보다는 아무래도 곡선이기 때문에 박는 난이도가 조금 더 있는 편이에요. 자, 우선 이 파란 선을 따라서 제가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우선은 조금 보여드리고 난 뒤에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제가 지금 카메라 때문에 자세가 굉장히 불편한 상태라서 조금 천천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우선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곡선 바퀴를 하는데요. 곡선 바퀴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밑에 있는 페달을 발로 밟으면서 원단을 돌려가면서 박는 건데요. 그것이 가장 좀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 방법은 곡선의 선이 완만할 때만 사용할 수 있고 곡선이 커브가 급해지면 이 방법을 쓰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1번과 2번 방법을 섞어 사용하시는데 우선 2번 방법을 바로 이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이거예요. 자, 지금 제가 노루발을 들려고 하는 상태예요. 노루발을 들고 나서 이 미싱은 직선 바퀴밖에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땀 내지 세 땀 정도가 직선으로 올 수 있도록 바늘 바로 앞에 파란 선이 직선이 되게 맞춰보세요. 이 상태에서 노루발을 내려주시고 나서 한 두세 땀 갈 수 있는 만큼 가보신 다음에 또 파란 선을 비켜날 것 같을 때 멈추시는 거예요. 또 노루발을 들고 바늘 바로 앞에 한 땀에서 세 땀 정도가 바늘하고 파란색 요 선이 나란하게 되게 일직선으로 되게 각도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원단을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하면 나란하지 않죠? 이렇게 돌리면 나란해져요. 이렇게 나란한 상태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노루발을 내려서 박을 수 있는 만큼 이 파란색 선을 지킬 수 있을 만큼 박다가 또 멈춰보세요. 또 노루발을 들어서 원단 파란 선이랑 바늘을 일직선으로 되게 나란하게 맞추신 다음에 박아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두 번째 방법이거든요. 이 두 번째 방법을 쓰다가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고 이렇게 각도, 이 동그라미의 각도에 따라서 맞춰서 쓰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노루발 많이 안 들잖아요. 살짝 들어서 각도만 맞추시고 좀 박다가 또 살짝 들어서 각도 맞추시고 박아줘요. 또 살짝 들어서 그럼 이게 얼마큼 몇 땀을 갈 수 있냐, 이거는 동그라미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 다른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동그라미를 박는 거예요. 강아지 옷은 사람보다 덩치가 작기 때문에 이 곡선 커브가 사람보다 좀 급하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곡선 박는 거를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제 선이 아까보다 조금 완만해졌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1번 방법을 쓰다가 자, 안 되겠다 하면 멈춰서 이렇게. 자, 이때 원단이 막 이렇게 구겨질 정도로 1번 방법을 쓰실 때 원단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겨지잖아요. 그럼 그거는 멈추고 2번 방법을 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경사가 급해지는 거라서. 또 1번으로 이렇게 가다가 안 되겠다 하면 멈춰서 노루발 들고 각도 조금 맞춰주시고 바늘 바로 앞에 파란색이랑 나란하게 되게 맞춰주시면 돼요. 원단을 움직여서 또 박아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곡선을 박아요. 곡선 바퀴는 직선 바퀴보다는 아무래도 연습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 얼마나 가서 어떤 각도로 얘를 돌려줄 거냐, 이거는 많이 해보셔야만 감이 생기는 부분이라서 우선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1번, 2번 방법을 섞어서 쓴다. 2번 방법은 파란색 선이랑 이 바늘이랑 나란하게 되게 원단을 움직여서 각도를 맞춘다. 이거 두 가지 생각해 주시면 곡선 바퀴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한번 다가와 볼게요.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이거예요. 바늘이 꽂혀져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노루발을 들어서 각도를 움직이실 때 바늘이 꽂혀져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늘을 제가 들어 올렸죠. 이 상태에서 노루발을 들어서 움직이면 이렇게 해서
제가 또 내리고 박아볼게요. 이렇게 움직이시면 전체적으로 끝까지 박았잖아요. 이 상태에서 끝내실 때는 바늘 들고 노루발 들어서 이렇게 원단을 당겨서 끝을 내시면 되는데, 아까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삐끗 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 현상이 왜 나타나냐면 아까 이 부분이 바늘을 꽂지 않고 움직인 자리예요. 바늘을 꽂지 않으시고 움직이면 땀이 흔들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라인이 나오던 거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많을수록 지저분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늘을 꽂고 각도를 돌리실 때 바늘을 꽂아두고 노루발을 들어서 이 원단 각도를 맞춘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곡선받기를 매끄럽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바늘 꽂고 돌리는 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곡선받기였습니다.